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글쎄요, 오를까 말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전히 흐름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우지수는 하락세, 나스닥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가지 재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바뀐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일단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미국 시장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즉 경기 재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일단은 수혜주들이 떠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기 재개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그런 수혜주?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증권사에서는 지주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주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 효과도 튼튼하고 또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슈퍼사이클은 마케팅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상당히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자, 한 금융관계사 사람은요, 슈퍼사이클은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사이클은 어차피 돌아오는 것이고 슈퍼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서 마케팅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8일 화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주 초반에 좀 강세 흐름을 보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강세보다는 횡보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 즉 물가 지표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36입니다. 상승 출발을 했으나 일단은 크게 올라오지 못하면서 떨어지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죠.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그렇지만 마감은 0.49%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장중에 흘러가는 모양새만 보게 되면은 다우지수는 굉장히 무섭고요. 나스닥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서로 좀 다른 형태의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퍼센테이지, 즉 변동폭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작습니다. 0.3, 0.4. 사실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그냥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움직임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마이너스고 플러스고를 떠나가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은 매수나 매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관망해보자, 어디로 가나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요, 시장에 대한 관점을 오른다 또는 내린다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짓기가 조금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죠. 지금 마켓워치라는 곳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주식 투자를 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이 발표가 된 고용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의 징후를 보여줬다. 근데 이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지난달보다는 더 좋아졌기 때문에 자, 인플레이션, 즉 연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다는 거고요. 자, 문제는 이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논쟁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또 연준에서 뭔가 액션을 취할 때까지는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계속 침체시키거나 상승에 대한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다라면요, 지금 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을 15%에 합의했다. 자, 지금 바이든이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요거를 이제 공화당 쪽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것은 어떻겠니? 이렇게 또 다른 정책적인 부분들을 내놓았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동일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법인세율이 15%로 딱 고정이 되어지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업들의 세금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부담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법인세율이 최고 28% 요거 하고요, 최저 15% 요거는 완전히 느낌이 좀 다릅니다. 지금 보면은 15%가 더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징역 10년 이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판결에 징역 10년 이하. 근데 징역 10년 이하라는 것보다도 징역 2년 이상.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징역 10년 이하는 징역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징역 2년 이상 이렇게 되면은, 네, 최소 2년은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가 28%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고는 28%라서 뭔가 부담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법인세율이 7%도 나올 수 있고 10%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5%로 못 박아버리면 15% 밑으로는, 네, 이 세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 주식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스닥은 상승한 것을 보니까 또 당장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기술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지금 하락한 모양새를 보게 되면, 이런 영향을 좀 받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밈주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밈주식.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쑥덕되는 종목들, 쑥덕주. 네, 이 쑥덕주들이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렇게 개별주, 테마주가 올라갈 때는 주도주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밈주심, 이 쑥덕주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나스닥이 상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나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개별주들의 어떤 선방, 그런 모양새들이 주가를 좀 올려주는 역할을 좀 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만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지표가 조금 더 명확해질 때까지, 또는 연준의 입장이 좀 더 확정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즉 횡보, 즉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성장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해지기 전까지 시장은 거의 정체 상태에 있을 것이다. 지금은 시장을 크게 끌어올릴 만한 주요 동력이 없다라고 못을 박은 상태죠. 현재 이제 올해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만은, 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일단은 유동성인 어떤 통화 정책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담감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 빅스 지수 같은 거 살펴보더라도 지금 16.4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올라갈 일도 없고 내려갈 일도 없는 지루한 그런 형태의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만기를 앞두고서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은 매도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막 크게 상승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막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데리고서 좀 잘 키우는 그런 형태,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지금 잘 보시면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포인트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별주들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아마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두 가지 수혜를
검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지주사인데, 이런 지주사 쪽으로 주목을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리오프닝이라는 것은요, 뭐 어렵게 해놨는데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거. 솔직히 이 리오프닝 해가지고 재상장인가? 요즘에 분할 재상장 많은데 이 생각도 잠깐 했는데 그냥 몇 개 보니까 리오프닝은 경기 재개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 이걸 왜 이렇게 리오프닝이라고 쓴 거야? 아무튼 네, 이 리오프닝, 경기가 다시 좋아짐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높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주사 관련주들, 지주사 종목들을 주목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재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자회사, 요즘에 자회사 효과를 톡톡히 보는 기업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주회사가 막 올라가는데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회사의 어떤 새로운 사업 영역들, 뭐 정부 정책 수혜 뭐 등등을 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주사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회사가 뭔가 새로운 쪽에 진출했다거나 정책적으로 엮였다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평가 차익들이 전부 다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회사들의 그런 실적이 증가하는 것이 지주사로 흡수되는 것은 당연한 그런 부분이고, 또 자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뭐 지분법 평가 차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분을 보유함으로 따라가지고 지분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지주사가 누릴 수 있는 수혜주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력 관련한 부분 때문에 두산중공업 많이 올랐었죠. 두산 지주사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좀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지주, 은행주라고 봐야 되는 이 금융지주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CJ, 그 다음에 롯데, 뭐 한화, 뭐 이런 것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그런 수혜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는 이제 금융지주사, 제가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느리긴 합니다만 천천히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은행주들도 마찬가지, 이 금융지주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험주들 역시도 지금 당장은 뭐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통화정책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 그럼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는 뭐냐? 은행,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종목군들을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포트폴리오에 이런 금융주, 보험주들을 한두 개 정도씩은 갖고 계신다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느긋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은 일단은 주도주에 대한 개념이 지금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양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개별주들 막 튀어 올라가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렇게 그 자회사 효과를 노리는 그런 지주사들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거고,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이유는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주, 뭐 지금 당장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가야 되는, 그리고 꾸준하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금융섹터 이런 쪽에서의 어떤 지주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끌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즘에 최근에도 보게 되면은 홀딩스 붙어있는 종목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지주, 그 다음에 은행주, 보험주, 이런 쪽으로 일단은 매매 포인트들이 많이 잡히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주사 관련주들, 그동안은 느리고 답답하고 재미없는 주식으로 이제 홀드받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만, 이제는, 네, 세상이 조금 바뀌면서 지주사들이 오히려 또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하면서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지주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죠.
슈퍼사이클은 마케팅이다. 혹시나 했던 반도체가 역시나로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와, 이거는 좀 세게 나왔어요. 네. 사실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은 예전에도 한번 써먹은 적이 있어요. 2017년도, 2016년도, 17년도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면서 외국 놈들이 팔아먹기 위한 아주 좋은 그런 이야기로서 해냈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개인들이 막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팔아먹었던 시점부터도 조금 더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투 찍고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죠. 자, 그때도 슈퍼사이클이었는데 이번에도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슈퍼사이클이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흔하게 하는 말 이 정도로 여겨질 정도로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슈퍼사이클 안 먹히면 뭐 울트라 슈퍼 아니면은 뭐 초강력 뭐 슈퍼 뭐 이렇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슈퍼사이클은 마케팅에 불과하다. 지금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 보게 되면 이제 지수 상승에 기여한 부분들이 44%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메모리가 부족하고 팹 정상 가동 등의 2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좋아진다. 뭐 그다음에 긍정적인 부분들 많다. 디램 가격이 4분기 말에는 피크,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면 안도랠리를 통한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사실 반도체가 부족한 건 맞아요. 차량용 반도체도 부족했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수요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점쳐지고 있었던 내용인데 생각보다 최근에 IT 제품에 대한 수요 이것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팔리는 것 같은데 반도체가 왜 부족해? 차량용 반도체만 부족한 거지 IT 제품 이쪽은 아니지 않니? 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가 산업용 IT 뭐 이런 쪽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의 어떤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냥 차량용 반도체 쪽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수혜를 받는 게 국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게 말이 되니? 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 전부 다 기술주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폭이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해 본다면 당장 경기가 좋아져서 막 지금 당장 막 주머니에 돈이 넘쳐나가지고, 뭐, IT 제품들, 냉장고, 세탁기, 뭐, 아니면은, 뭐, 패드, 뭐, 이런 것들 막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유동성이 꺾이는 그런 형태 속에서 주도주가 부재하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을 좀 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금융업계 관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은 마케팅이다. 제가 시황 초반에 설명을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사이클은 오는 것이다. 어차피 돌아오는 거다 이거죠. 사이클은 당연히 오는 것이니까 사이클 아니겠느냐. 사이클이 다시는 다른 말로 하면 주기 아닙니까? 주기. 그래서 주기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뭐 그 있잖아.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똑같은 시기에 또 온 거야. 이게 주기야, 주기. 그래서 이게 사이클인데 이거는 어쨌든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고 여기다가 그냥 슈퍼라는 말을 하나 갖다 붙인 거다. 슈퍼 사이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또 가만 생각하면 또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호황기가 돌아오는데 이 호황기가 그냥 작은 호황기가 있고 큰 호황기가 있겠죠. 뭐 특별하게 더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뉴스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했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돼요. 지금 보면 이제 메모리 수급 상황이 이제 공급 과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내구재잖아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 사게 되면 보통 뭐 한두 달 쓰고 버리는 거 별로 없죠. 그래서 보통 TV, 뭐 냉장고, 뭐 등등등 뭐 한 10년 쓴다고 생각해야 되면 이 내구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교체 수요가 길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고 나면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런 그 슈퍼라고 부를 만한 그런 어떤 사이클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소비가 크게 늘어나서 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수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슈퍼가 붙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마케팅적인 요소로 슈퍼를 갖다 붙인 것 뿐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죠. 네, 슈퍼 사이클에서 샀는데, 네, 슈퍼가 아니라고, 마케팅이라고, 네,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구석구석에 슈퍼마켓이 있다면서요. 슈퍼마켓은 엄청 커야 되는 마켓인데, 동네 구멍가게인데도, 네, 미미네 슈퍼, 이렇게 써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슈퍼라는 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잠깐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건 반도체 관련주들은 당장은 네,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미국 증시 투자자들의 관망세 속에서 혼조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뭐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재미없는 장세, 이번 주말까지는 별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리오프닝, 즉 경기 재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금융주들이 떠오르고 있다. 지주사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경기 재개에 따른 자회사 효과가 이제 지주사들에게 들어가는 모습들이고,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그런 수단으로는 금융 지주사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슈퍼사이클, 이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마케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되면은 뭐 어려운 구간들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마케팅이다. 어차피 돌아오는 사이클에다가 슈퍼만 붙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지금 현재 상투권에서 그냥 장밋빛 전망만을 보면서 투자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는 불완전하다. 참가자의 견해와 기대는 일치하지 않는 법이다. 때때로 그 불일치 정도가 아주 미약해서 무시되기도 하지만 그 격차가 엄청나게 커서 시간의 흐름을 결정짓는,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과 견해, 뭐 이런 것들은 다 좀 불안정하다.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과 또 이제 쳐다보는 방법, 또 그 다음에 실제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다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잘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틀릴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뭐죠?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요. 저는 상황 보고요. 장중시황에서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